우리가 노후가 불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자꾸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 거지?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비참해지는 거예요. 저는 후반전에 우리가 더 멋지게 살려면 50대 후반에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건을 많이 샀는데 경험은 별로 안 샀구나. 돌이켜보니까 누가 원하는 인생,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기준에 맞춰서 나를 희생시켜 살다 보니까 나의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산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의 총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반전에는요, 취직해서 회사가 원하고 사회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저는 후반전에 우리가 더 멋지게 살려면 취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뭔지 모르잖아요. 전반전에는 누군가가 좋아하고 유행했던 취향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더 후반전이 행복해지려면 나의 취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는 사하라 사막 마라톤을 1,000만 원에 샀거든요. 그리고 킬리만자로 올라갔다 온 경험 800만 원에 샀고, 지금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경험으로 샀던 아름다운 추억이 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객을 감동시키고 청중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책의 재료로 쓰이기도 하고 강의 재료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늙기 전에 물건은 그만 사시고 경험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은퇴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이 급격히 변합니다. 아침에 출근했던 회사가 있었는데 출근할 장소가 없잖아요. 회사에 가서 만났던 상사도 있을 거고 동료도 있을 텐데 갑자기 만날 사람들이 줄어들잖아요. 행동 반경이 굉장히 넓어졌다가 점점 좁아지는 것이 우리가 중년 이후에 불행하게 되는 비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새는 둥지에, 사람은 우정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수록 정말 필요한 소중한 자산은 관계의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나이 들수록 자꾸 자기 주장을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내 의견에 따르라,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저는 우리가 가족에서 우리 구성원들끼리나 동료 관계나 사회에서 어떤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주장을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보다 한번 그 사람 입장이 돼가지고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귀 기울여서 이렇게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힘들었구나, 이렇게 맞장구만 쳐줘도 그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게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들어주기만 해도 그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야 인생이 기울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된 사람들은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귀를 열고 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인간관계를요, 전반전과 후반전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반전에는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다 넓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점점 후반전으로 갈수록요, 인간관계가 폭넓기보다 조금 더 깊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병에 걸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혼자 사색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점점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후반전으로 갈수록 폭넓게 인간관계를 사귀기보다 클로즈 프렌드, 가까이 있으면서도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깊은 인간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데 한 며칠 전부터 심장이 답답해지고 기쁨보다는 슬픔이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만날 때 만나기 전부터 심장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인간관계를 맺을 때 모든 사람과 고루고루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한테 기쁨을 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더 강화시키고 나한테 슬픔을 주는 관계는 가급적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를 주는 인간관계가 있고요. 하나는 기쁨을 주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재미를 주는 인간관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개그맨이나 코미디언, 재미있게 해주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 사람이 지난주에 했던 재미를 반복해서 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 사람의 존재 이유는 어제보다 더 재밌는 얘기를 계속 만들어내지 않으면 상대방한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을 주는 관계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나한테 그냥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아, 제발 하지 마.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한테 기쁨을 주고 정말 대단한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재미를 주는 관계도 필요하지만 저는 기쁨을 주는 관계, 이런 관계가 저는 행복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거리를 두어야 될 사람들을 제가 몰시 집안의 삼형제라고 얘기합니다. 몰인격하다, 몰상식하다, 몰염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제가 집에서 학교 오는데 분명히 좌회전 신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좌회전 신호 가는데 저쪽에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신호등은 빨간 신호등이거든요. 그럼 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아니 저 신호등 좀 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창문을 열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육두문자를 쓰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정말 그런 몰상식하고 몰인격하고 이 쓰리몰, 세 가지 몰을 다 갖고 있는 사람 한꺼번에 만나니까 저도 갑자기 조용히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거리를 둬야 될 사람들, 저는 이걸 또 3B로 정리해봤거든요. 비교하는 사람 있잖아요. 야, 옆집에 철수는 잘하는데 김 과장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비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잖아. 비난의 화살을 날리면요, 심장에 비수가 꽂힙니다. 여러분, 못은 벽에 박아야지 가슴에 박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하 발언 있잖아. 비하. 그러면 이게 자괴감이 들고요, 사람이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거든요. 나 오늘 신났는데 누구한테 비하 발언 한번 들으면 그날 하루 좋았던 기분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B, 비교하지 말고 비난의 화살을 날리지 말고 비하 발언만 안 해도 우리는 이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전에는 정신건강이 조금 부족해도 주변 사람들 덕분에 흘러가면서 묻혀서 살 수 있는데, 은퇴 이후에는요, 만나는 사람이 좀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심리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건강이 조금 무너지는 사람들이 더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던 일들에서 손을 떼게 되고 행동 반경이 좁아지고 만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을 창작의 시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고독감이 고독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외로움으로 다운되기 시작하면서 자꾸 SNS에 엉뚱한 자꾸 커넥션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악순환에 반복돼가지고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망설이면 망설일수록 안 해도 되는 10가지 이유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능력이 검토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따져보고 망설이고 검토하고, 검토에 검토할 거듭할수록 지금 이 상황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이유를 자꾸 찾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망설임을 설렘으로 바꿔보세요. 저는 지난 8월 달에 후지산 갔다 왔거든요. 후지산 계획을 세워놓고 보니까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렘이라는 것은 미래를 끌어당겨가지고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장을 뛰게 만들지만, 망설임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환경을 탓하게 되고 자꾸만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게 되고, 그래서 점점 인생을 더더욱 불안한 골목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장본인 원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취미는 내가 취하면 재미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취미가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취미 생활을 즐기지 못하면서 삶이 점점 피폐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 덕업일치라는 말 아시죠? 덕업일치. 덕질과 업이 일치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일이 취미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취미 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취미가 책을 쓰려고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어디 가서 와인을 마시고 있는데 누가 제 책을 사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책 쓴 걸 가지고 청중들을 모아놓고 강연 요청이 와요. 그래서 강연했는데 누가 또 용돈을 주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덕업일치, 물론 모든 직장인들이 덕업일치가 될 수 없지만 한번 가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어제보다 더 재미있게 일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재미있게 일하는 방법에서 여러분 스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축적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경쟁력이고 여러분의 소중한 지적 자산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자산을 매개로 여러분도 얼마든지 경험을 매개로 책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취미생활 더 자꾸 미루지 마시고, 그런 취미생활을 하는 노후와 취미생활이 없이 고독하게 보내는 거하고는 정말 행복, 건강, 절대적으로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출발선에 코끼리가 있고 원숭이가 있고 그 다음에 오리가 있고 토끼가 있어요. 그런데 동물들한테 시험 과목이 나무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나무 올라가는 교과목은 원숭이는 신나지만 코끼리가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저마다의 강점과 재능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를 스스로 찾지 않고 자꾸 남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인생 후반전이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전을 품으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비교는요, 남과의 비교는 절반으로 줄이시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거는 2배로 늘리세요.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내가 어제는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보다 내가 조금 나아지는 게 뭐지? 어제보다 내가 나아지려면 어제하고 다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남하고 비교하면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인 거지? 저 친구는 저렇게 하는데 저 친구가 끊임없이 경쟁을 해가지고 여러분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과 비교하는 유일한 동물, 우리가 노후가 불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자꾸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과의 비교 절대적으로 줄이시고 전과의 비교 절대적으로 늘리시고, 그럼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은은한 후반전을 준비하는 저 나름대로의 5가지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점점 후반전으로 갈수록 원대한 포부, 저는 이런 것보다는요 편안한 체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원대한 포부가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중반전으로 넘어갈수록 전반전에 뛰었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거창한 대단한 목표 막 이런 것보다는 포기할 건 포기하고 편안하게 체념하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후반전을 뛸 때 냉철한 머리, 이것도 필요하지만 후반전으로 갈수록 따뜻한 가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요, 치열한 노력보다 약간 좀 한가한 여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엉뚱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열정적으로 살고 그러니까 지구온난화가 조금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열기를 식히시고 가끔씩 이렇게 딴 길로 좀 세보고 일탈도 해보고 그리고 여유를 갖고 이렇게 살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너무 치밀한 계획보다는 우연한 마주침을 좀 즐기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로운 세계에 내 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낯선 환경과 마주치면서 정말 우연이라는 선물이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요, 막막한 미래보다는요, 쫄깃한 현재를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쿵푸 팬더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는 흘러간 히스토리,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미스터리의 세계. 그럼 여러분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거, 프리젠트, 현재가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쫄깃한 현재를 즐기시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끌어당겨가지고 막 걱정하고 지나간 과거를 자꾸 끌어다가 후회하고 그러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거는 오로지 현재입니다. 현재를 바꾸시면 과거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렇게 회상이 되고요. 다가오지 않은 미래도 아름다울 미자로 바뀌어서 미래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현재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에 충실하지만 과거도 미래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50살 전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건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기 위해서 진단지를 만들었거든요. 여기에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체력과 건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가장 펀더멘탈한 자산이 바로 건강 자산입니다. 그래서 몸을 잘 건강하게 만드는지 안 만들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몸에 관한 문항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성입니다. 멘탈. 나는 쉽게 늙지 않고 젊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력을 늘릴 수 있는 10가지 문항을 스스로 한번 점검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성입니다. 감성은 뭐냐? 내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유쾌한 언어 처방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언어가 얼마나 틀에 박히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문항 10개를 만들었고요. 네 번째, 정성입니다. 인간관계. 내가 인간관계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관계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문항 10개를 만들었고요. 마지막, 행복에 관한 겁니다. 탄성, 감탄사.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인생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탄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통쾌한 행복 처방전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총 50개의 문항이잖아요. 그럼 50개의 문항을 쭉 진단해 본 다음에 진단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토종 비결처럼 재미있게 풀어놨거든요. 예를 들면 전체 점수를 다 합쳐가지고 총점이 230점 이상이면 오색찬란한 정말로 5성급 성공 모델을 가장 완벽하게 갖춘 사람, 그리고 200점에서 약 229점까지 이런 사람들은요, 오상고절, 서리발을 맞고도 자기 절개를 찾아가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저 오색 찬란한 사람보다 조금 더 부족한 게 뭐냐면요, 자기 관리, 자기 개발 이런 데는 정말 앞에 가고 비교할 정도로 탁월하지만 다른 사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 조금만 더 눈을 돌려서 거기에 신경만 쓰면 이 사람도 오상고절에서 오색 찬란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약 170점에서 199점까지 이런 사람들은 약간 오리무중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절망하지 말고요, 인생이 아직 뿌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을 살려면, 나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끊임없이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조금은 오리무중하지만 조만간에 오상고절과 오색 찬란한 인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제가 여기다가 그룹핑을 해놨습니다.
140점에서 169점까지는 오매불망입니다. 그래서 오리무중한 인생보다 조금 낮은 단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의지가 아직 부족하고 그래서 생각대로 실천이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인생에서 5가지 야성, 지성, 감성, 정성, 탄성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고 스스로도 만족을 못하면서도 인생을 좀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139점 미만인 사람, 5호 통제.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다 감탄사가 아니고 한탄이고요. 이 사람은 아예 노력을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아마 우리 독자들 중에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지식 인사이드 구독하는 사람들은 오상고절 넘어서서 오색찬란한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